안녕하세요. 저는 솔로가 된 지 3년째 되어가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소개를 받아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혼자 지낸 지도 오래돼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남자냐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는 그 남자는 요즘 자주 보는 오빠인데 제 사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소개를 부탁받았고 주선자인 친구의 말로는 사람이 항상 깔끔하고 매너도 있어서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그냥 간단히 만나기나 해보라면서 소개팅남의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더니 예의 바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왠지 느낌이 괜찮은 사람인 듯 했죠. 그러던 중 그 남자가 주말에 시간이 괜찮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카톡만 주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남자의 궁금증도 생겨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죠. 상대방 그 남자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직업은 자영업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이고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의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너무 괜찮다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소개팅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옆에 제가 있으니 매너가 넘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중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것도 엄청 매너 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가 좋고 호감이었다는 느낌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죠. 진짜 매너가 더럽다는 게 레스토랑에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 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시켰죠.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 스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 생각했죠.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혹시 채식주의자냐고 물어보면서 왜 채소만 시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게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쪽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굳이 싫다는 고기 억지로 먹는 거 정말 싫고 만약 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자친구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더군요. 아니 대뜸 헛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무슨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자리에서 지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지가 쓰던 포크로 저한테 채소를 주는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맛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슬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던 도중에 말을 끊고 묵살을 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더군요. 혹시 아까 탔던 자기 차가 뭔지 알아봤는지 물어보더니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소나타 한 대 값이 나간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장사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첫인상은 어때요?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 봤어요? 그리고 전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저는 괜찮은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을까요? 저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대충 저런 내용의 질문이었죠.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때는 저 따위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왜 돌변해서 저러는지 모르겠더군요.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싶더군요.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 그걸 막아서더니 이 정도는 남자가 내야 된다며 자기 카드를 꺼내서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그 후에 일어날 소개팅남의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때 내 거 그냥 내가 계산할 걸 너무나도 후회가 들었습니다. 소개팅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말했습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갑자기 무표정을 지으면서 반존댓말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보답해줘야 정상 아니냐면서 개념 없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아니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헤어지지 않나요? 아무튼 그냥 껄끄럽게 끝내기가 싫어서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줄 테니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커피 마시잔 소리가 웃겼는지 소개팅남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식사비 보답하는 게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저거 비싸봤자 10,000원이라고 식사비는 15만 원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려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더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고 황당한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오늘 그냥 보내면 아쉬워서 그런데 편하게 있고 싶으면 방을 잡고 좀 편하게 있다가 헤어지잡니다.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낼 테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랑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혼자 15만 원치 음식을 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000원짜리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자기 혼자 시키고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 비용이 무슨 제게 주는 화대값인가요?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모텔 가자는 게 너무 불쾌하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지갑에서 10,000원 꺼내서 소개팅남한테 줘버렸죠. 아까 식당에서 샐러드가 8,000원에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나 사서 먹으라고 하고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팅남한테 말했죠. 죄송한데 저랑 그쪽이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줘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모텔로 가자고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개팅남도 차에 내리면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지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알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거랍니다. 까짓 거 모텔이야 우리가 사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삐지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큰 성인끼리 처음도 아니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짜증나서 여기 목까지 찼을 때 옆에 경찰차 지나가길래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절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너 정말 좋았는데 의외라면서 놀라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주선자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하는 남자였던 것 같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평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가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폭군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왠지 그런 사람과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 말하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을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카톡 프사를 보여줬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하석진 씨를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제 말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 그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번호 확인도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 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는데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묻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냐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으니 실수라고 생각해달라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모텔 이야기 꺼내놓고 그걸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또 짓거리더군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가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빠져서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거기다 주선자한테 들었는데 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이 좋았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 된 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소개팅남한테 그쪽이 오해한 것 같은데 해석 거지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 듣고 소개팅남이 하는 말은 네가 오해를 하게끔 말했으니 자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섞기 싫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저따위로 하니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이랑 만날 생각 없으니 전화 그만하라고 했고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비건은 아닙니다. 샐러드만 시켜 먹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기에는 배가 더부룩한 상태였고요. 배도 안 고팠고 혼자서 안 먹기에는 좀 그래서 샐러드라도 시킨 거였죠. 야채를 먹는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저 고기랑 야채 둘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다 겪어보네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경험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하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한 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하나뿐인 절친이던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평소에 서로가 바쁜 탓에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작년 이맘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남편과 바람난 친구는 저와 중학교부터 친구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술집 바 같은 데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남자를 만나더군요. 20살 때 40살 아저씨랑 사귀는 건 둘째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뀔 정도로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입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 병원에서 정착을 못하고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아직도 알바나 하는 애입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제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리라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진 거섭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넘어간 거죠. 결혼할 때 집도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셨습니다.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부담받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예물, 예단을 준비했고 결국 제 돈으로 다 한 셈입니다. 아무튼 제 남편은 모아두었던 3천만 원 정도를 결혼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남편 될 사람이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남편이 뿌듯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란 놈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핸드폰에 있던 그놈년들 사랑한다는 문자 페이스북 안 한다던 남편 놈이 가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친구랑 놀러간 사진도 있네요. 어쩐지 아버지는 남편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6박 7일이라고 할 때 뭔가 이상했지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이며 회사, 땅, 별장 모두 다 지 거라고 댓글에 써놓고 저보다 친구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널 더 빨리 만났으면 우리에게 아기도 있었을 텐데 등등 이따위 말들을 서슴없이 적어 두었더군요. 두 사람의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저녁에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씩 같이 놀았기에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겁도 없는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며요. 제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너무 불쾌하고 열받았지만 침착하고 증거들을 던지면서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놈은 갑자기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구도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해서 자신이 큰 실수했다 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끝나는 건 끝나는 건데 궁금한 부분들을 침착하고 물어봤죠. 얼마나 만났는지 물어보니 만난 지 8개월 되었다고 하네요. 저랑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4개월도 안 되어서 바람 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고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싶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년만 더 지켜보자며 1년 동안 아들 못 낳으면 너의 바램대로 이혼하라네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대단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남편 놈 보고 앞으로 회사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밟기 위해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1분 1초도 더 끌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내 친구라는 사람과 뒹굴었던 인간만도 못한 놈 절대로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웃긴 건 친구는 제 남편이 잘 사는 줄 알더군요.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앞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알더라고요. 친구도 딱 봐도 팔자 고치고 싶어서 돈 때문에 붙어먹었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는지 정말 씁쓸하네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두었던 글과 사진 등등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다들 한 번쯤 한 번씩은 바람핀다. 며느라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고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결혼까지 한 건데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을 폈는데 무슨 용서를 하냐고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더러 짐 싸서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고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저더러 짐 싸서 몸만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 하냐 말하고 쇠기를 박더군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네가 문제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슨 로망이 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기 살려준다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몇 척을 낼 때 겨우 3천 보였으면서 이 집을 사왔다니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척 뻔뻔한 모습이 너무 황당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저랑 결혼한 뒤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경영 수업 받는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왔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길로 임용고시도 때려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없던 인간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요?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도 뻔히 알 텐데 우기는 게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더 있다가는 큰 사고 칠 것 같아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더 이상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조차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남편이랑 친구를 집으로 불렀더니 또 같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암튼 남편 오자마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친구는 그런 남편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우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그러니 남편은 싫다면서 자신은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뿐이라고 하면서 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더군요. 이 말 듣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저보고 나너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은 날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놔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친구의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 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날 때리냐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간수 못해놓고 왜 자신을 때리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하는데 역시나 얘는 모든 게 다 남편 전 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항상 친구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하더니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다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 별장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너한테 무슨 말을 짓거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사랑하는 이놈 한 푼도 없고 이젠 직장도 없다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친구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쳐다보네요. 그러고서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였냐고 제 앞에서 따지고 싸우더군요.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짐 싸서 가져다 주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내쫓았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걔는 대학생 때 성경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 선은 닮고 닮은 애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는 애였습니다. 심지어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서 스폰서 만들 거라며 잠자리까지 가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성병 옮았다고 징징대던 인간인데 진짜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역겹네요.
그리고 바람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지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나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무슨 꼼꼼이인지 뻔히 보이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니 언니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미안하다고만 해서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아버지한테서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을 용기 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를 먼저 찾아뵈었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아버지는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얘기를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더니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하실 것만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면서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참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천천히 생각하고 있으니 또 마음이 여려지더군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중고등학교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이고 남편도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고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아무리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정말 저는 멍청한 사람인가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만남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고 다음날 시간에 맞춰서 법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또 막상 법원 앞에서 만나니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안아주는데 서러운 마음이 폭발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거였죠. 남편은 또 다시 미안하다면서 사과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서 일단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멍청하게도 이혼 서류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애처럼 쉬운 만남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왜 자꾸 전화질인지 더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 아무 말도 없고 이상한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있으니 얘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겠지 바로 알겠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지 않나요?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혼자 가기엔 겁이 나서 혹시 몰라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길로 경찰과 대동아의 문자로 보내줬던 모텔 그 호수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래 자빠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고 새초롬이 쳐다보는 표정의 친구를 보니 추억이고 뭐고 얘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고 판단했죠. 다음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따위 전화와 문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임이 생겨서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에라이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렀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소를 떨더군요.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찾아갔죠.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 갔기에 안면이 있어 처음에는 왜 이리 오랜만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내가 어떻게 이딴 거짓말과 모욕을 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참 그 부모의 그 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 찾아가서도 직장도 다 잃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봤자 저한테 남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제 키우기 싫어서 그 집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평생을 살면서 막장 같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지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문득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고 욕도 나오고 감정이 쉽게 주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위자료고 뭐고 돈을 다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짓과 행동을 하고 믿어달라더니 너무 슬퍼 마지막으로 믿어볼까 고민하던 저를 또 다시 속였다는 거에 두 번 다시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소송은 뭐든 다 걸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만 힘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